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폭락했습니다. 다우 지수 2만 선이 무너진 상황인데 장중한 때는 19,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7% 이상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유가 흐름도 불안한 상황인데요. WTI 같은 경우에는 24% 이상 폭락하면서 $20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와 증시가 모두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 어제 우리 증시도 양시장이 모두 빠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600선을 이탈했고 코스닥 시장도 500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관련된 뉴스는 계속 전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청도 노인 요양병원에서 80대 확진자가 사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좀 시초에 좀 공략을 해줄 만한 종목들을 추천해주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시장의 급락 상태에서 좀 눈에 띄게 들어오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몇 종목이 중에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자의반 타의반으로 집에서 보내는 여가 시간이 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가 되면서 외출이 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워진 상황이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뭐 TV나 뭐 온라인 문화 생활로 사실 기분 전환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미디어 업체들 역시 뭐 단기 실적에 있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단기적으로는 뭐 자유로울 수 없게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제작사나 이런 컨텐츠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은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러니까 집에서 보내는 여가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방영한 작품들의 성적도 예년 대비 크게 부진했던 것에 비해서 1분기는 일단 수준이 상당히 순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월 중순 종영한 사랑의 불시착이 최고 시청률 21.7%로 TVN 드라마 역대 1위를 기록했고요. 후속작인 하이바이 마마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VOD 등 부가판권 수익도 정상 궤도를 찾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던 앞서 두 작품은 방송 이전에 이미 넷플릭스에 선판매됐기 때문에 수익성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이제 전분기와 전년 동기에는 거의 없었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는데 나홀로 그대라는 작품인데요. 12부작이고 1분기 중에 스트리밍이 되면서 수익에 더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상파와 글로벌 OTT 오리지널 등 이제 난 캡티브 채널향 콘텐츠 제작이 한층 더 늘어나면서 제작 편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넷플릭스와 전략적 제휴 때문에 상향된 수익률을 확보한 만큼 수익성도 개선되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인 성과를 물론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긴 호흡으로 볼 때 질적 성장을 충분히 가져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가장 흔들림 없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올해 제작 편수가 늘어나는 어떤 실적의 성장성을 봤을 때는 최근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점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워낙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71,500원 구간 늘림목 구간 매수 구간 설정하시고요.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7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10미닛 시간은 샘플러스 이지환 전문위원과 함께할 거고요. 라이브 매매타임은 JB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그래도 다우 선물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상 상승을 나오고 있고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보단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피 시장은 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이지환 전문위원님께서는 오늘장 흐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 급락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급락에 불구하고 사실은 최근의 경향을 보면 변동성 장세의 어떤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미국 선물 시장이 상승해서 시작하면 우리 시장은 보합권 내지 상승 출발하는 경우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 시장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2시 넘어가면서부터 급락을 했는데요. 사실 그때 보면 프로그램 매도 물량 한 1,000억 정도, 매매 정도가 나오는데, 시장은 이제 받아줄 주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거래량 없이 그대로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보통 이제 거래량 없이 이렇게 공백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다음날 빠른 복원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제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동시효과 선물을 15,000개약 이상 매수하면서 오히려 이 단기 공백 급락을 이용한 단기 공백 기간을 매수로 활용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 어제 동시효과의 외국인들이 15,000개약 이상 매수에 들어온 물량들이 오늘 장 초반 우리 시장을 좀 받치면서 단기적으로나마 상승적으로 좀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되는데요. 그동안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식 쪽의 수급을 좀 유심히 보셨다면 최근 한 2, 3일간 외국인들 선물 움직임이 굉장히 급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파생 쪽에서 풋옵션이 역대적이라고 할 만큼 대량의 지금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과 함께 선물은 지금 현재 지난주 만기 이후에 5만 개약 이상 매수를 하면서 시장은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우리 시장의 공매도 제한 조치 이후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공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정말 이제 한 달여 만에 오랜만에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이 단기적인 바닥 근처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급락의 영향을 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빠르게 하루 이틀 정도 급하게 올라올 수는 있지만 일단 단기적인 움직임이라는 것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바닥권에서 우리 시장이 어제 오후장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보통은 이렇게 프로그램 물량을 받아줬을 때 연기금이 좀 들어와서 우리 시장 수급적으로는 하방을 좀 받치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의 공백 상태가 어떻게 보면 거래량 없이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우리가 작년 2번의 저점을 만들 때 연기금이 바닥권에서 유입되면서 만들었는데 지금도 연기금의 수급이 매수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전환되는지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는 부분이 좀 우선이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특히 하락 쪽으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단기적인 테마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원래 테마주는 시장이 어려울 때 많이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테마주는 최근에 보시면 1박 2일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렵다라고 해서 테마주에 접근하신 분들은 짧은 관점으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좀 보류하는 전략을 좀 취하시면서 이 하락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때 테마주가 극에 달하는 모습은 우리가 접근하기에 좋지 않다라는 점 꼭 유의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도 오늘도 이 수급을 좀 봐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장도 오늘장뿐만이 아니라 당분간 계속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심하고 혼돈의 장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주 현금에 대한 이제 뭐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살포를 하고 있고. 일단은 뭐 이제 통화 정책적인 면에서도 일단은 뭐 금리 인하도 이제 대거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기업에 대한 뭐 어음 관련해서도 이제 뭐 매입을 진행하고 있고 각종 이제 경기 부양책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반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에 대한 이제 뭐 종식 과연 이게 언제 끝날까? 라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끝나지 않는 이상에는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렇게 현금성 살포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재정 악화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불안감
그리고 이제 경기 자체가 굉장히 이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이제 종식이 되어야 이제 뭐 주가가 조금 더 이제 반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금융위기 때나 지금까지의 증시를 보면은 이제 뭐 미국 증시나 커플링이 되던가 아니면 뭐 중국 증시랑 커플링이 되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뭐 그 전일 혹은 다른 나라의 이제 뭐 증시에 대한 등락을 어느 정도 따라갔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제 뭐 이제 선물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그 급등과 그 상승과 하락의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금일 상승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일처럼 오후장에 갑자기 내리꽂는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쉽사리 이제 뭐 지금이 뭐 바닥이다 혹은 저가 매수를 해야 될 시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이제 뭐 10년 전으로 이제 퇴보가 된 상황이고 모든 단기 지지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에 기술적 분석을 이제 하려면은 이제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제 뭐 5일선이 어느 정도 횡보하거나 안착하는 그런 시점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뭐 이평선만 봐도 굉장히 가파른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의 바닥이 어디인지는 알기가 어렵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봐서는 사실상 이제 뭐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 정도쯤이면 이 정도 폭락이면 이제 멈출 때도 됐는데 이 매수세가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계속 매도세를 하고 있고 이 개인이랑 외국인의 전면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외국인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때문에 개인이 전부 다 죽고 이제 매도세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그거를 외국인이 이제 뭐 매수세를 받아줄 때 그때부터가 이제 바닥을 찾아가는 시점입니다. 이 외국인이 매수세를 받아주는 건 코스피, 코스닥, 선물 이 세 개에 대해서 이제 올매수가 시작할 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연속성을 보일 때부터가 이제 증시에 대한 접근이 혹은 적극적인 대응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권을 찾고 안정화를 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일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지분킥 종목들에 대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시장이 모두 폭락을 했지만 역시나 가는 종목들을 갑니다. 이지환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지분킥 종목은 좋은 사람들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이제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장에서 판매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지점 매장에 이런 위생 코너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급등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이제 ABG 여기에도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공급했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연계되면서 전체적으로 이 위생용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을 좀 작용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전까지는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이 아니었고 바닥권에 상당히 머물러 있던 종목인데 이 이슈 하나로 지금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역시 이제 접근은 이런 종목 이제 단기적으로 기술적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되고 사실 요즘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어려울 때 테마가 많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급작스럽게 좀 형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은 철저하게 기술적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이런 종목은 조금 고려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술적 접근하실 때 어제 가격대에서 지금 2,665원 마감하는 모습인데 2,550원 정도를 지키면은 좀 기술적 접근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은 좀 감안하는 전략이 좋겠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관련된 새로운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보고 왔고 김재정 팀장님께도 이 지분킥 종목들에 대한 분석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우선 저는 이제 네오팩트라는 이제 종목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네오팩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 내에서도 이제 뭐 코로나 확산이 굉장히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고 사망자 역시 굉장히 이제 늘고 있으면서 이제 뭐 정부 주도 하에 이제 뭐 의료 시스템 지원 활성화 이제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네오팩트가 이 정부
정부 승인 원격 의료 지원책을 바탕으로 이제 뭐 수혜주로 엮이면서 전이 이제 상한가를 간 모습입니다. 이 사실상 이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자체가 이제 꺾일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국내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멈췄다라고 해도 뭐 또 이제 며칠 지나면은 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 관련주는 앞으로도 좀 어느 정도 이제 뭐 파동이 계속 나올 거다. 근데 이 네오팩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전일에 이제 상한가를 가서 금일 갭상승할 가능성도 있겠으나 일단은 뭐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뭐 이제 4년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을 이용했을 때 이제 뭐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 이제 뭐 아직 감사 보고서가 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축소하거나 상승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게 좋다라는 이제 관점을 이제 보입니다. 네, 3월 19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2만 선 아래로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장중한 때는 19,0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S&P 500 지수 7% 넘게 장중에 폭락을 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급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가도 마찬가지로 24% 넘게 빠지면서 WTI는 20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역시나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관련된 경기 부양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기재 차관은 필요할 시에는 채권 시장 안전 펀드와 회사채 발행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대응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글로벌 자금 경색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에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약 1시간 전쯤에 유럽 중앙은행은 7,500유로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이 뉴스가 나온 이후로 다우의 선물 지수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 이 다우 선물 지수는 현재 2% 이상의 상승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오늘 2% 강세를 가져가네요. 46,550원대. 일단 IT 투톱 종목들이 2%, 3% 강하게 밀어 올려주면서 일단 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 넘게 상승합니다. 75,600원대. 오랜만에 빨간불 켜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4% 가깝게 급등 나오네요. 41만 6천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폭락장 속에서도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3%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15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모두 빨간불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이 모두 빨간불입니다. 셀트리온이 6위권까지 치고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락장 속에서 이 바이오 종목들이 그래도 선방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허주마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특히나 상승세가 좀 강한 상황인데 이 4%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15만 원대에서 16만 원대까지 현재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7위권에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2% 가깝게 상승입니다. 폭락장 속에서 40만 원대 무너지고 30만 원대까지 무너지면서 LG화학 지지부진한 흐름 가져갔는데 오늘은 그래도 1%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LG 생활건강이 다시 8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LG 생활건강도 마찬가지로 이 시진핑 방한 이슈와 함께 이 폭락장 속에서 견고한 흐름 가져갔는데 오늘 1%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114만 8천 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현대차가 일단 많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오늘 9위권까지 밀리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는데 그래도 3%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이 좀 과대했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고 삼성물산 10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 이상 강세를 가져가면서 8만 5천 원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양시장 오늘 강하게 출발하는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이 1.7%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1,600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 1,619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3%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어제 500선이 무너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16포인트 올려내면서 강하게 갭상승 출발합니다. 오늘 500선 회복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의견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에 드렸듯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도 괜찮았고 여러 가지 약과 관련된 이슈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락장 속에서 호재성 뉴스가 전체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 강세장 속에서 4% 이상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 64,600원대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HLB는 3.5% 이상 상승 흐름 나옵니다. 88,2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약세장 속에서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폭락이 더욱더 크게 나온 상황인데 오늘 3.5%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 펄어비스가 3위권까지 진입이 되면서 완전히 굳혔습니다. 오늘 4% 이상 다시 한번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 177,600원대.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강하게 출발합니다. 5% 이상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집콕주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77,600원대까지 오르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CJENM은 3% 이상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좀 10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하락세를 이어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93,7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이 모두 3% 이상의 강세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가 7%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최근 이 코스닥 시장 폭락 속에서 외국인들 그래도 5G 종목들 중점적으로 매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45,550원대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고 CJ는 역시나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갑니다. 2% 이상 강세를 가져가면서 66,6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휴젤은 3% 이상 강세를 가져갑니다. 8위권까지 진입이 되는데 휴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시장에 보톡스 이 진출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5만 8천원대까지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 9위권에는 SK머티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4% 가깝게 이 급등 흐름 나옵니다. 13만 9,800원대 그리고 헬리스미스가 10위권에 자리하고 있는데 오늘 4%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64,300원대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이 좀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600선 회복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지원 전문위원님께서는 오늘 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좀 전에 이제 제가 당근에 외국인들 선물 움직임을 좀 많이 해야 된다 말씀 좀 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에서 거래량이 줄게 되면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선물을 활용한 매매가 이제 극심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난 금융위기 때도 상당히 많이 경험했던 부분인데 어제 장막판에 거래량 없이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마지막 동표가 근처에서 15,000계약, 그 직전에서 3,000계약, 한 18,000계약을 집중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좀 주워 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 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더라도 단기적인 차익을 이끌어내겠다라는 이런 변동성 상태 속에서의 단기 차익을 노리는 물량이 상당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관계 이제 풀옵션이 대량으로 매도가 되면서 오늘 미국 시장이 많이 빠져도 우리 시장이 좀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장 초반에는 높다라는 부분을 좀 견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세 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주식과 연관된 물량이 아니고 선물과 연관된 물량이기 때문에 어제 유입됐던 선물 물량이 만약에 오늘 오전 중에 다시 이렇게 상승 이후에 해소가 된다면 우리 시장은 오장에 들어가면서 또 흘러내릴 수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시세를 쫓아서 추격적으로 매매를 하시면은 상당히 엇박자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변동성이 좀 극에 달할 때는 절대 추격하는 매매는 하시면 안 되고 평소와 좀 다르게 엇박자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렵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는 일단은 어제 장 마지막 기회에 들어온 외국인 선물 매수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이 잘 실현이 하게 되면은 우리 시장은 다시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 초반에 외국인들 선물이 2,000계약 정도 매도가 좀 잡히거든요. 그러면 어제 들어왔던 물량들이 차익 실현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좀 보신다면 너무 지금 미국 시장 대비해서 우리 시장이 좀 우호적인 모습을 시작했다고 해서 쫓아 들어가는 매매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 IT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역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의 물량의 거의 60, 70% 정도가 IT 섹터에 집중돼서 매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역시 우리 시장이 IT 섹터가 나쁘기 때문에 결국은 IT 섹터가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이 주도 섹터에서 가장 현금화하기 쉽다라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외국인들은 특히 ETF와 관련된 물량들은 대부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바스켓으로 묶고 들어왔던 물량들을 계속해서 매도하는 움직임인데 결국 이제 우리 시장이 안정화되려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나갈 때 나가는 펀드들이 나가더라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또 유입되는 펀드들이 매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장 사장이 시장의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그런 물량 유입이 아직은 되지 않고 있고 개인만 홀로 매수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 시장은 이 IT 섹터에 대해서 열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바뀌는지 여부가 좀 상당히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집중되는 섹터가 의학 바이오 섹터입니다. 의학 바이오 섹터가 지금 시장 대비는 좀 탄탄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받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역시 시장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 역시 기관들은 다시 단기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IT sek터, 주도 섹터가 어렵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유통이나 식품, 바이오 쪽으로 옮겨가는 행위는 어쩌면은 또 다른 피해를 또 부를 수 있는 이샤적인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섹터로 옮겨가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오늘처럼 시장이 의외의 상승을 두면 현금화를 좀 하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안정화 됐을 때 이후에 주도주를 노리는 전략으로 차라리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IT 섹터 위주의 수급 그리고 바이오 섹터 정도까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코스피가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이제 바닥이 어디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장에 좀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지환 전문위원님께서는 바닥 언제쯤 좀 도달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뭐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결국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런 하방 쪽으로 내려오는 매도세가 언제 정도 진정될 것인가라는 부분. 결국에는 수급이 언제쯤 바뀌냐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관점으로 보면 결국 이전에 우리가 하락 시기를 봤을 때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췄느냐 이 부분은 이제 참고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전에 크게 하락했던 금융위기 때나 블랙먼데이 때 이런 정도의 가장 크게 굵직하게 하락했던 때를 그 러시아 사태 때 이 세 가지 경우를 놓고 보면 대부분 미국 시장을 이제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미국 시장이 PER이 보통 한 10배 정도 되는 수준에서 하락이 멈췄습니다. PER 10배 정도가 일단 시장의 바닥 정도로 확인이 됐는데 10.1배 내외 정도에서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은 워낙 10년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폭락을 했는데도 PER이 한 13, 14배 정도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PER 한 10배 정도 내려가려면 S&P 기준으로 보면 한 2,000선 내외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안 가야 되는 게 좋은 현상이겠지만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그러면 S&P가 PER 한 10배 정도 되는 2,000선 그러면 지금 현재 S&P 지수가 한 2,400 정도 되니까 아직도 상당폭 하락이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은 좀 견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과거의 사례는 하나의 참고 사례일 뿐이기 때문에 꼭 PER 10배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경우의 수와 우리 시장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시점 결국 이게 완전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 정도의 통제가 되는 시점이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통제가 어느 정도 될 때 시장은 아마 급반등의 가능성도 좀 가지고 있다. 원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하락 시간이 길면서 크게 내려오는 경우는 조근조근 내려오는 경우도 지금처럼 단기간에 급락을 맞으면 또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락하는 경우는 평균 한 4개월 정도면 회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점을 좀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바닥은 우리가 현재 상황을 보면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에서 통제되기 시작하는 시점 그리고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미국의 S&P 지수가 PER 10배 내외 정도 되는 시점 이 두 가지를 놓고 바닥론을 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역시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 투자 피난처는 좀 어디로 삼으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투자 피난처는 어떤 피난처보다는 제가 좀 피난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좀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변동성이 커지고 위험 자산이 불거질 때는 보통 안전 자산으로 갑니다. 근데
그 안전자산도 변동성의 범위가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나면 같이 폭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유동성 장세에서 유동성이 굉장히 과하게 공급될 때 안전자산도 올라가고 위험자산도 올라가는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금가격도 올라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현상이 왔듯이 변동성이 어느 수준 이상 넘어가 버리고 하락을 하면 위험자산도 감소하지만 최근에 금이 폭락했던 것처럼 안전자산도 같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피난처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그래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전략이 ETF인데, ETF는 주식과 같은 매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하시는 분들이 좀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특히 ETF는 인버스라는 하락 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상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주식을 해지하는 용이나 혹은 비중을 맞추는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피난처로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좋지만 또한 만약에 그 상품에 모두 내 재산을 올인해가지고 또 하방 쪽으로 베팅하는 거는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의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식을 어느 정도 위험 자산을 해지한다는 수준으로 ETF 인버스 상품 정도를 피난처로 좀 잡고 대응하는 전략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이지환 전문가의 무료 방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김재정 팀장님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께서는 현재 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1% 마이너스까지 내려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뭐 이제 지수 자체가 이제 뭐 상승 시작하더라도 이제 얼마든지 선물 자체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언제든지 하락 전환이 될 수 있다. 지금 구간 자체가 이제 바닥 자체가 이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무턱대고 이제 지수가 상승한다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바닥이니까 저가 매수를 시작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세입니다. 때문에 아까 이제 계속 제가 저번 주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계속 요 며칠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금융 위기 때랑은 사태가 다릅니다. 일단은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금융 위기 때 뭐 8조 정도를 이제 팔았다면은 이번 사태로 거의 뭐 12조 이상 팔고 있는데 사실상 이 정도까지 폭락을 하면은 사실상 개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고 현금이 투입되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 지금 뭐 이제 금리 자체가 워낙 이제 인하를 많이 해서 사실상 뭐 이제 0%대 금리를 가지고 있고 이제 정부에서도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이제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들이 이제 증시로 몰리고 있어서 예탁금이 아직도 많은 상태입니다. 일단 뭐 신용잔고 자체가 이제 뭐 10조 원대에서 이제 그나마 17일 기준 8조 원대로 줄었는데 이 폭락에 비해서는 사실상 신용잔고가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없다. 때문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아주 다 바닥으로 이제 탈탈 다 나올 때까지는 매도세를 계속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이게 뭐 기관이나 이제 뭐 국내 개인들이 올릴 수 있는 장세가 아니라 철저하게 외국인들의 이제 뭐 수급으로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이 양지수가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무조건 다 이제 관망을 해야 되고 관심 있는 섹터, 관심 있는 종목 무조건 다 올스탑 해야 되고 최대한 뭐 현금 자체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장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또 장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권으로 돌아왔고 코스닥 시장은 2% 가깝게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섹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일단은 뭐 최근에 가장 이제 질문을 이제 많이 받는 종목들로 제가 좀 설명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사실 뭐 섹터 자체가 뭐 지수 전체가 다 이제 이렇게 이제 뭐 폭락이 심하고 변동성이 심한 데서 사실상 움직이는 섹터들은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뭐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스크 그리고 이제 뭐 원격 의료 그리고 이제 뭐 재택근무 그리고 이제 뭐 치료제 백신 이런 쪽으로 이제 순환되면서 이제 급등과 이제 급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날 이제 강한 것들 위주로 한 3% 뛰기로 이제 단타식으로 먹고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코로나 테마주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섹터별로 이제 관심 종목을 분류해놓고 대응하는 게 맞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사실상 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한 5만 원대 정도 왔을 때부터 지금 삼성전자 지금 정도면 이제 완전히 저가 아니냐, 바닥 아니냐, 지금 사도 되냐
이러한 질문을 하루에 뭐 이제 10번 이상씩 계속 듣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제 코스피를 이끄는 대장주이고 이제 바닥을 논하기에는 이게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이상 외국인이 절대로 이제 매수를 해주지 않는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뭐 현재 구간도 바닥이 아니다. 이 바닥권 같은 경우는 한 43,000원대부터 이제 노려볼 만하다. 이 43,000원대부터도 이제 비중을 한 번에 실기보다는 최소 이제 뭐 2번 정도 더 추가 매수, 분할 매수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옳고 이 43,000원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지지되는 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지지되는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단기적 이평선, 이제 5일선이 어느 정도 이 가파르게 해당하고 있는 5일선이 어느 정도 좀 멈추고 횡보하는 관점을 보일 때 그때부터 이제 접근을 이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횡보하는 것 같은 경우도 최소 캔들 이제 뭐 3개에서 5개 이상 정도 횡보하는 흐름을 보일 때부터 접근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 43,000원에 왔을 때에도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되고 있고 외국인이 매도세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 43,000원 이하까지도 이제 이 지지라인 자체로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접근을 보류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 43,000원부터의 접근도 이 개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 그때부터 이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옳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제 레버리지 그리고 이제 인버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사실상 뭐 시장 자체가 이제 예전에는 뭐 이제 미국 증시에 따라서 이제 고수급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접근을 했었던 적도 있고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미국 증시보다는 이제 중국 증시를 따라가서 이제 중국 증시의 흐름을 보고 또 접근했을 상황이었고 지금은 이러한 증시와는 상관없이 그냥 뭐 선물에 의해서 혹은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이슈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장세에서 레버리지나 인버스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이 사실상 인버스로 주가가 저도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이 주가가 하락하는 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부터 급반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리스크가 있고 이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만 철저하게 이제 시장 반등을 노려봐야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도 지금부터 뭐 저가 매수를 진행하기에 리스크가 큽니다. 결국 이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경우도 이 외국인의 이 상대 그러니까 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선물 모두 세 개 다 매수세로 들어올 때부터 올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올 때부터 접근할 만하다. 그때부터는 사실상 뭐 인버스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사실상 뭐 적극적으로 노려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관심 있는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대차나 뭐 삼성전자 이런 뭐 대형주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이제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저가 매수를 이제 슬슬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 준비하는 시점은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의 연속적인 수급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섹터를 좀 짚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 시장의 바닥은 어디가 될까요? 바닥은 지금 뭐 사실상 답이 보이진 않습니다. 바닥은 사실상 지금 뭐 확인이 안 되는 상태고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이게 2008년에 그 금융위기 때랑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증시 자체가 바닥에서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신고가를 찍고 이제 하락이 이어졌는데 그 하락 이후에 바로 또 이제 60% 정도 아마 이제 폭락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60%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가 바닥을 찍고 바로 또 60% 회복되는 장세를 보였고 그 60% 폭락이 있기 전에 바닥에서부터 상승한 폭이 대략 한 300%대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증시와 같이 움직였다. 이게 금융위기로 인한 폭락 이후에 반등 자체가 이제 미국이랑 같이 급격하게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한국 증시는 굉장히 선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이나 니케이만 봐도 이게 2010년도 미중 무역 전쟁 이후로 가파르게 빠졌는데 그 회복분을 모두 다 회복을 했고 심지어 이제 뭐 저번 달 2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신고가를 찍던 상황입니다. 신고가에서부터 이게 하락 조정이 나왔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증시랑은 다르게 2010년 미중 무역 전쟁 이후에도 그 주가 회복을 보이기 전에 신외부 감사 도입법으로 한 번 또 폭락장이 나왔고 그 이후에 또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하다가 일본 수출 규제 보복권으로 또 이제 우리나라가 외교 갈등에 의해서 또 직격탄을 맞으면서 굉장히 폭락을 보였고 또 이제 그만한 하락분의 상승 회복이 없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하다가 또 이제 뭐 미국이랑 이란과의 갈등으로 또 하락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또 하락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개인들이 사실상 뭐 현금으로 인해서 이제 뭐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거의 대부분 심각하게 다 이제 물려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저항 매물대를 뚫어야 되는데 이제 그때마다 저항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10%가 오른다면은 우리나라는 뭐 한 3% 정도 오르지 않을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테마주 중에서 이제 대장주가 미국이라면 저희는 뭐 2등주, 3등주라기보다는 거의 뭐 꼴등주 정도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뭐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폭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낙폭이 회복되려면은 이제 뭐 최소 기간 자체가 이제 뭐 최소한 8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때 되더라도 이제 뭐 경제 위기에 대한, 뭐 경제적으로 이제 효과적인 이제 뭐 친기업에 대한 뭐 친화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면 물론 회복을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크게 이제 고루한 흐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한국 증시는 기대를 해보기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뭐 장이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떤 종목들 그리고 또 어떤 섹터들 좀 보면 될까요? 예, 우선은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뭐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뭐 종목 자체를 들어가지 않고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뭐 그래도 하나는 않고 단타라도 짧게라도 좀 해야겠다. 짧게 예, 보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HLB 파워 정도가 지금 조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제 HLB 파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제 접근을 해봐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크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사실상 이 HLB 계열사, 그 중에서도 이 HLB 파워 같은 경우는 이 재무 상태에 대한 그 리스크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적자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거래 정지가 되지 않을까, 혹은 뭐 대규모 유증이나 뭐 감자 등 이렇게 뭐 상폐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 HLB 파워가 작년에 이제 뭐 기적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이루면서 이 관리 종목에 대한 해제 그리고 감사 보고서 자체도 적정으로 떴습니다. 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 관리 종목 해제와 이 어느 정도 흑자 전환 그리고 이제 감사 보고서에 대한 위기를 넘겼다는 점에서 이 가파르게 이제 빠졌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HLB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기술적 분석이나 기업 가치보다는 오로지 투기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HLB의 그 진양구 회장 자체가 이 주가 HLB나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악재 공시가 하나씩 뜰 때마다 이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이 뭐 이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주주들을 이제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공시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주가나 호대성 공시가 한번 터졌을 때 또 이제 뭐 이제 저번에 이제 급등했었던 뭐 이제 작년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HLB 자체가 이제 뭐 리보세라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이러한 대한 임상에 대한 부분이나 로열티가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로서 이제 가파르게 잡힌다면은 이거는 뭐 이제 뭐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이 HLB 같이 비이성적으로 또 움직이는 종목에 지금 정도 시점에서 특히나 이 계열사가 뭐 HLB 생명과학이나 뭐 HLB 파워가 있는데 이 관리 종목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이 감사보고서 적정이 뜬 이 시점에서 이 계열사 중에서 HLB 파워 정도는 우리가 뭐 이제 몰빵은 아니지만 뭐 아주 소액으로 짧게 뭐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HLB 파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짧게 가져가면 좋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출발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자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최근에 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최근 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최근의 장세 보면은 뭐 전 세계가 동반해서 급락을 하는데 결국 주식도 뭐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일정 정도 어떤 투매에서 이상 뭐 더 이상 뭐 주가가 이제 싸다라는 그 느낌이 들었을 때는 일단은 멈춘다라는 그런 것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건데, 최근에 그 시장 상황 오늘도 보면은 뭐 장중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의 그 심리대로 지금 현재의 장이 이제는 일정 정도 되면은 그만큼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 자금 유입이
되면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금 현재 그 장세에서 뭐 폭락 그런 장을 맞았기 때문에 이런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신규 자금의 수혈이 이제 필요할 때고 지금 바닥을 쳤다 그래서 바로 V자 반등은 아니다라는 것이 좀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 일정 정도는 폭이 올라가는데 그 폭 자체는 클 것이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두시면서 지금 시장에 그 접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폭락 장세에서 자기가 원하는 종목 저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제 멈추면은 그게 바로 저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 항상 모든 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에 맞춰 갖고 보시면은 서서히 이제 만회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사님께서는 오늘장에서 좀 저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 있다고 보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 실적에 기반한 그런 종목을 이제 판단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많은 그 얘기가 있죠. 뭐 복지 카드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재난 기금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그런 어떤 현금을 풀어 갖고 시장을 살리겠다는 뭐 전 세계의 그런 의지가 아마 거의 다 나타날 거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그 추천은 이제 파트론을 해봤습니다. 파트론 하면은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카메라, 휴대폰 관련 카메라 모듈에 뭐 아주 괜찮은 회사죠.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가는데 주가는 최근에 이제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저점은 한번 괜찮겠다라는 거죠. 작년에 그 우리가 예상했던 그 많은 실적이 있었지만 그런 대부분의 그 신모델의 어떤 카메라나 모듈이나 안테나가 20년 그러니까 올해로 다 연기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그 플래그십 모델 그 후면 뭐 TOF 모듈이나 안테나 모듈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그 중가향의 그 멀티 모델 그 카메라가 앞에 전면에는 이제는 중가향은 싱글로 바뀌고 뒤에는 다용도 멀티 카메라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 전면에는 좀 약간 그 수주가 감소하는 거고 그 뒤는 또 새로운 또 고급 카메라가 내재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판가가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전자용 카메라라든가 모두 뭐 LED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의 양산 단계에 있고요. 뭐 헬스케어에 관련된 거, 뭐 의료 주변기 ODM 사업도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그 이런 것에 비해서 실적이 아주 뭐 괜찮은 거죠. 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카메라 모듈에 약간의 정체 있지만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지문 인식의 외형 성장 이런 것 또한 앞으로 그 성장 속에 내다볼 수 있는 건데 작년에도 1,000억대지만 올해 그 예상 매출도 1조 한 3,400억 정도의 영업이익 1,100억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하면은 좀 전체 코로나로 인해서 악재일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또 그 현금성 지급이 된다 그러면은 또 휴대폰을 또 바꾸고자 하는 그런 심리도 있다라는 거면은 그래도 그렇게 크게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이라면은 지금 뭐 낙폭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저점 현재가 매수도 뭐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번에는 그 목표가를 이제 급락을 했지만 짧게 일단 잡고 목표가를 전 종목 이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표가를 한 30% 올라간 10,000원대 이렇게 잡고 그 후에 다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손절가는 6,5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9시 3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은 0.15% 약보합권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1588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분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고점은 1666선입니다. 거의 뭐 20포인트 정도 좀 차이가 나는데 1569포인트까지 현재 좀 빠진 상황이고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기관만이 삽니다. 1,700억 원 넘게 현재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개인과 외인은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투 쪽에서 1,5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연기금에서 소폭 300억 원 정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현재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는
현재 45,600원대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1% 강세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보합권까지 돌아온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장 초반에는 거의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좀 빠졌습니다. 0.5% 하락까지 현재 돌아선 상황이고 39만 8,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40만 원 선 역시나 이탈하면서 현재 시장 거래가 되고 있고 네이버는 3% 이상 강세입니다. 15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이버가 상승 흐름을 놓지 않는 가운데 셀트리온도 1%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15만 9,500원대까지 올라왔고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16만 원대 회복하면서 3% 이상 강세로 흘러갔습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4% 가깝게 급락 나오는데 26만 9천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더불어서 LG화학 최근에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하락도 크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26만 9천원대, 27만 원 선 깨지면서 오늘 시장 거래가 되고 있고 LG 생활건강의 8위권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3% 가깝게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여전히 굳건한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116만 6천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이제 현대차 제치고 9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0.6%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이 현대차는 10위권입니다. 약보합권까지 전환이 되는데 73,300원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지수는 1.4%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49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시장도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502선까지 오르면서 좀 고점에서 출발했었는데 점차 빠지면서 85포인트까지 저점 찍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의 상승은 그래도 외인과 기관의 매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좀 큰데 700억 원 가까이 현재 매수가 하고 있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에서 기관들 특히나 금투 쪽에서 크게 사들입니다. 금투 쪽에서 현재 5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1,1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현재 시장 거래가 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전문 트렌드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눈에 띄는 두 종목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일단 컨텐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잘 가는데 펄어비스 4% 이상 강세를 가져가면서 17만 7,7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집콕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펄어비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잘 가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6%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면서 78,1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트리 헬스케어도 2.5%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63,600원대, HLB도 마찬가지로 2% 이상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CJENM은 딱 주가만큼 연동이 되면서 1%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91,9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KMW가 좀 눈에 띄는데 7% 이상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공시가 떴습니다. 일본의 라쿠텐에 좀 장비를 공급하게 됐다라는 공시가 뜨면서 오늘 특히나 좀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 5G 종목들이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45,500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거래가 되고 있고 CJN이 2% 강세 그리고 휴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호재성 뉴스가 하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의 보톡스 진출 수출과 관련된 뉴스가 좀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시총 8위권까지 진입이 되면서 오늘도 역시나 2% 추가 상승 이어갑니다. 35만 3천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헬릭스미스가 10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2.6% 이상 강세를 가져가면서 63,2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현재 1,257원대까지 급등하면서 외환 시장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일 유럽, 미국은 강력한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금일 국내 증시 어느 정도 지금 장 초반에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두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미 선물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 좀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일단 상승세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제한적인 하락으로 방어할 가능성도 일단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세계 증시 자체가 주식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온 채권이나 금까지 일단 매도를 계속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매도하면서 현금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20달러를 지켜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비이성적이고 좀 공포에 많이 둘러싸인 모습입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슈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점을 참고하셔서 좀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시고 우리도 같이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상 수급상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만 현재 매수하고 있고 외인은 이제 팔고 있는데 개인들은 이제 매도폭을 또 줄이고 있어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개인이 또 매수로 돌아서면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외인 기관 동반 매수 중이나 많은 양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좀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테마 관련해서는 마스크 관련주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톱텍 원래 반도체 관련주로 많이 알고 계신데 톱텍이 이제 월 1억 개 마스크 공급 추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의 상한가 그쪽까지 갔다가 지금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톱텍, 레몬 같은 경우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마스크 관련주가 오랜만에 이게 새로운 섹터 대장군이 생기면서 같이 따라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대열 관련주들 차바이오텍이나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엑세스바이오, 마크로젠 같은 종목들도 개별적으로 조금 쉬어가면서 상승을 기존에 줬고 지금은 좀 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잡지 못하셨으면 좀 천천히 좀 보시는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뭔가 매수를 하신다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일단 외국인 수급, 기관의 수급을 잘 체크하시면서 좀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FOMC 회의 그리고 OBJ 통화정책 회의 같은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하셔서 향후 어떤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 가능한 것인지를 잘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될 때인가 아니면 지금 잠깐 멈춰서서 느긋하게 기다려야 될 때인가를 좀 판단하는 기준이 제일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코로나 백신 진단키트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SB 인베스트먼트 또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마크로젠 같은 종목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 기존의 공략을 못 하셨다면 지금 쉬고 있을 때 한번 공략해보시라 하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어제 리츠나 스펙 관련주들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장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장 끝 무렵에 리츠나 이제 스펙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것들이 좀 올라간다 하면 하락이 추가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 NI 관련주들, 네트워크 통합 관련주들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이제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상승을 줬다가 오늘은 또 쉬고 있습니다. 어제 그 경협 쪽에 개성공단 쪽에서 마스크 그 물량 자체가 굉장히 지금 조달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그런 걸 하면 어떻겠냐라고 여야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정치권에서.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강하게 줬었는데 오늘은 어제처럼 많이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좋은 사람들이 어제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일단 지금 저 61선 자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만약에 대장주가 움직이지 못하면 다른 종목들도 좀 따라갈 여지가 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매수를 원하시면 그 자리에서 공략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는 인성정보라는 그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 NI 관련주입니다. 네트워크 통합과 관련된 종목인데 IT 인프라 사업 그리고 유헬스 사업 영위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이제 추세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종속 회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도매 사업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도매 사업을 영위한 업체입니다. 현재 투자자 수급도 양호한 상태이고 단기 낙폭 후에 주가 안정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주가 안정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 천천히 노려보시길 바라고,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3,000원이나 주가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뭐 2배까지도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